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 안전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약 채석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0번 문제입니다. 집안의 붕괴 또는 토사 등의 낙하로 근로자가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채석 작업 현장이다. 채석장 모습이 보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 작업 당일 작업 시 점검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제370조 지방 붕괴 등의 위험 방지에 관련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법령 바로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 장소 및 그 주변 집안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화 상태, 그리고 함수와 용수 및 동결 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부석 확인하고요. 균열 여부, 용수 확인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께서 여기서 참고로 함수가 뭔지 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여기서 함수라는 것은 염도 5% 이상인 바닷물, 즉 소금물 농축수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요. 용수라는 것은 방화라든지 관계, 공업, 발전, 음료를 위해서 먼 곳에서 물을 끌어온 내용이라든지 혹은 그 물을 우리는 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 용수라는 단어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화 상태를 점검할 것. 발파 후 부석과 균열 상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201번 보시겠습니다. 201번 문제는 채석 작업 현장에서 굴착기 백호가 뒤로 작업자가 지나가고 있다. 채석 작업 중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상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370조 지방붕괴 등의 위험 방지에도 관련 내용이 있고요. 372조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정답 바로 보시죠. 첫 번째는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화 상태, 함수 용수 및 동결 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앞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검자를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화 상태를 점검할 것. 역시 이것도 앞에 문제에서 답안으로 살펴봤던 내용이죠. 다음 세 번째는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작업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그림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안으로 확인하시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 내용도 함께 기억하시는 것도 학습에 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번 보시죠. 터널 공사 중 장약 발파 작업 진행을 위해 작업자들이 장약을 넣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파 작업의 위험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발파 내용 그림이 보이고요. 해당 내용은 제348조 발파의 작업 기준에 나타나 있습니다. 법령이 길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에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그림도 함께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당연한 내용이죠. 다음 세 번째는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역시 그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재료를 사용할 것. 이렇게 안전한 재료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따른다.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전기내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 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때부터 5분 이상, 몇 분요?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 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다음 두 번째는 전기내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 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첫 번째 조항은 이제 5분 이상이고 두 번째는 15분 이상. 어떤 내용이 차이가 나는지도 같이 비교하시면 학습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전기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입니다. 3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 측정 및 도통 시험을 할 것. 여기서 도통 시험이라는 단어는 바로 연결된 회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회로가 단선이 되거나 또는 합선되었는지를 주로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도통 시험, 말 그대로 전선이 잘 통하고 있느냐, 폭발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끔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도통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3번 보시죠. 203번은 터널 내부에서 장약 발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발파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장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문제는 발파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의 제13조 장약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법령 기니까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장약 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장약 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전기 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장약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당연한 내용이죠. 네 번째는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 공에는 장약하지 않도록 할 것. 다섯 번째는 약포는 한 개씩 손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장약봉으로 놓고 약포 간의 간격이 없도록 그때마다 구멍 길이의 차를 측정하면서 장약을 수행하도록 할 것. 여섯 번째는 장약봉은 곧바르고 경고하며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부도체, 여기서 안전한 부도체라는 것은 플라스틱, 나무 등을 말하고 이러한 안전한 부도체를 사용하여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로 하고 개수는 충분히 준비하게 할 것. 다음 내용은 장약 7번째입니다. 장약은 내관의 관체, 각선, 연결장치 등이 충격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선의 길이는 결선 작업을 고려하여 충분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게 할 것. 8번째는 초유 폭약을 장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첫 번째, 장약 중에 흡습 또는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두 번째, 객내에서는 가스 등의 환기에 유의하고 통기가 나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세 번째는 폭약을 장약한 후에는 신속하게 기폭할 것. 9번째는 낙석 또는 북락의 위험이 있는 뜬돌은 부석을 말하고요. 그런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하도록 할 것. 10번째, 장약 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내용이 바로 발파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장약 작업 시 준수사항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3가지 기억하시고 여유 되시면 나머지 내용도 추가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초유 폭약이란 건 제가 상단에 적었죠. 초유 폭약이란 석회석 광산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폭약입니다. 그래서 질산 암모늄을 주 성분화하고요. 연료율을 1에서 10% 정도가량 혼합한 폭약으로 습기에는 약하고 전폭약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폭약은 폭발하기 어려운 폭약을 완전히 폭발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서브 폭약, 부수적인 폭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폭약이 필요한 게 바로 초유 폭약의 단점이고요. 하지만 안전성이 우수하고 성능이 좋아서 노천, 광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폭약이 바로 초유 폭약이다.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기반기와 함께 20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문제 총 작업형 203번까지 푸는 과정에서 저희가 교재를 조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 같은 부분들도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시험 꼭 학습에 집중하셔서 합격하시길 기원드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문의사항은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기반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